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말까지 용산 미군기지 일부를 조기 반환받아 올해 임시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임시 개방 예정지의 경우 큰 오염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기지 곳곳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는데도 제대로 된 정화 조치 없이 개방하게 되면 시민 안전을 위협할 거라는 반발도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 내용 취재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지금 용산 미군기지 부지 반환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용산 미군기지를 반환받아서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계획은 1980년대 노태우 정부 때 처음 나왔습니다. 이후 부지 반환 절차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 지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선 용산 미군기지는 크게 메인 포스트와 사우스 포스트로 나뉩니다. 이 하얀색으로 표시된 곳은 이미 재작년 12월에 반환 작업을 마쳤고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곳은 숙소와 업무시설로 사용된 부지로 지난 2월 반환이 완료됐습니다. 여기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숙소와 편의시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야구장과 병원 등 부지 33만 5천 제곱미터가 이달 말까지 추가로 반환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반환을 마쳤거나 반환이 예정된 부지는 모두 55만 제곱미터 정도로 용산 미군기지 전체의 약 4분의 1 정도에 해당합니다. 제가 어제 하루 이곳 주변을 계속 돌아봤는데요. 네. 이 기지 전체가 높은 담벼락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일반인 출입은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경계도 굉장히 삼엄했는데요. 이 취재진이 기지 건너편에서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주한 미군들이 한 대여섯 명 나와서 이 촬영 내용이 어떤가냐 확인을 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이는 등 굉장히 노출에 민감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앞서 YTN 취재진이 용산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 발암물질 기준치보다 500배 넘게 관측됐다 이런 보도도 했었는데 이번에 기지 내부에서 이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 용산 기지 주변에는 이른바 관측공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땅에 구멍을 뚫어서 긴 플라스틱 관을 넣고 이 지하수를 채취를 하는 건데 서울시가 이걸 통해서 분기마다 오염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사우스 포스트 주변 지하 6m 아래에서 끌어올린 지하수 채취 결과를 확인해 봤는데요. 이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보다 510배 정도 넘게 검출이 됐습니다. 예. 이번에 나타난 기지 내부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는데요. 지도를 다시 보시면요. 가장 최근에 반환받은 미군 숙소부지 토양에서 기름 오염 정도를 의미하는 TPH 수치가 공원 조성이 가능한 기준치의 29배를 넘었습니다. 또 지하수에서는 발암물질인 벤젠과 페놀류가 각각 기준치보다 3.4배, 2.8배 초과했습니다. 또 재작년에 반환받은 곳도 상황은 비슷했는데요. 종합체육시설에서도 기준치 36배를 넘는 TPH가 검출됐고 중금속 물질인 구리와 납, 아연도 기준치를 훌쩍 넘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있는 소프트볼 경기장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이곳에서는 TPH가 기준치의 1.9배를 넘었고 특히 아연이 기준치의 13.4배나 넘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토지 오염 상황이 수치로만 봐도 좀 우려할 만한 수치인 것 같은데 방금 좀 보여드린 곳들이 정부가 연내에 임시 개방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힌 부지들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국토부는 일부 부지를 이르면 오는 9월 임시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이다시피 그 진한 글씨로 빗금이 쳐져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이르면 오는 9월에 임시 개방하겠다는 곳인데요. 주로 숙소나 학교, 체육시설로 사용돼서 비교적 오염도가 낮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유해 물질이 이곳에서도 검출돼서 여전히 우려는 큰 상황인데요. 국토부는 제대로 된 정화 작업은 생략을 하고 임시 조치만 한 뒤에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윤미향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보면 개방을 위한 임시조치 방안으로 토지 피복과 출입 또는 이용시간 제한 등을 대안으로 내놨는데요. 이 토지 피복은 오염된 땅을 덜어내지 않고 보도블럭이나 아스팔트로 이 땅을 덮어 씌우는 조치입니다. 또 공원 체류 시간을 제한하고 일부 오염이 심한 곳은 출입을 통제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오염 물질 노출을 얼마나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는 사실상 의문인 상황입니다. 국토부에 문의를 해봤지만 체류 시간이나 이용 시간을 얼마나 또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 정확히 정해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땅 밑으로 오염물질이 있는 건데 그 위로 아스팔트나 보도블록으로는 덮어버린다 이런 뜻인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정화가 될지도 좀 의문이기도 하고요. 이 상태 그대로 부지 개방할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피해도 어느 정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 검출된 물질 가운데 벤젠은 낮은 농도로도 급성 백혈병이나 골수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요. 페놀루도 단기간 높은 농도에 노출되면 두통과 현기증은 물론 피부 발진과 심한 경우 화상까지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국토부에서 보낸 답변서를 보면 위해성 저감을 위한 임시 조치 방안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정부에서도 위해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한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단체는 위해 물질이 있는 것을 뻔히 알고도 정화 조치 없이 시민들에게 부지를 개방하는 건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책임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공연 체류 시간을 제한하겠다는 조치에 대해서도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람마다 그 오염물질에 대한, 위험물질에 대한 역치가 조금씩 다를 텐데, 천편일률적인 이용시간 제한을 둔다고 해서 일정 정도의 안전성이 보장된다? 이거는 어불성설인 거죠. 네. 그런데 정화 작업 전에 부지를 개방을 할 경우에 이럴 때는 미군의 정화 작업 그 책임이 없어지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정화 비용 부담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 한미 양국은 지난 2001년에 소파, 이른바 주한미군 지휘 협정에서 이 환경 조항을 신설을 했는데요. 여기에 키세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주한미군에 의해 야기된 임박하고 실질적인 또 급박한 환경 오염이 있을 경우 이 환경 정화를 명령할 수 있다라는 조항인데요. 하지만 미국 측은 주한미군 기지 내에 있는 환경 오염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한미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이 오염 정화 비용과 주체를 정하기 위해서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미국 측이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현재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반환받은 부지를 임시 개방한 후에 나중에 미국 측과 정화비용 협상을 통해서 그 비용을 받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이 정부 관계자는 환경 정화비용 분담은 협상이 끝나봐야 알 수 있다면서도 이 현재까지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군 부지에 대해서 오염 정화비용을 미군이 분담한 적은 없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부지 개방 시기를 못 박아버리면 급할 것이 없는 미국 입장에서는 협상에 나서지 않은 채 시간을 끌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요. 우리 정부가 결국 먼저 정화 비용을 부담한 뒤에 미국의 비용을 청구하게 되니까 이 협상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전에도 이렇게 미군 기지가 오염 정화 작업을 거치기 전에 임시 개방한 사례들은 있습니까? 드물지만 사례가 있긴 합니다. 확인을 해보니까요. 서울 중구에 있는 미군 극동 공병단 부지는 재작년 말에 반환받은 이후 코로나19 격리병동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또 캠프킨 부지에 있는 건물 일부도 서울시가 지난 2018년에 용산 갤러리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공개를 했는데요. 이 두 곳 모두 환경부 조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돼 당시에도 개방 우려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됐다라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미군 부지로 쓰이던 곳을 임시 조치만으로 공원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한 경우는 사실상 처음인 겁니다. 정화 작업이 또 단기간에 끝나는 것도 아닌데요. 인천 부평에 있던 옛 미군 기지 캠프마켓은 지난 2019년 개방이 돼서 2019년 반환이 돼서 일부가 시민들에게 공개는 됐지만 3년이 넘은 지금도 토양 오염 정화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 춘천에 있는 캠프페이지는 지난 2005년 반환 후 무려 4년 동안 정화 작업을 마쳤지만 재작년 문화재 발굴 도중에 이 폐기름통 수십 개가 땅속에 나와 정화 작업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 반환 예정인 용산 주한미군 부지는 앞선 부지들보다 최소 4~5배 이상은 크기 때문에 정화 작업 기간도 그보다 더 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용산 공원을 조성하는 완료 시점을 N+7년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의 의미는 미군 부지를 돌려받더라도 공원 조성까지는 최소 7년 이상이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안에 이 용산 공원 조성을 위한 첫 삽을 뜨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석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번 정부 임기 내 성과를 위해서 제대로 된 정화 작업 없이 개방을 서두를 경우 이 시민 안전에 위협받는 건 물론 미군이 환경 오염 비용을 회피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윤혜리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